리프팅 시술 처음이에요. 효과와 부작용을 알려주세요. 리프팅은 워낙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서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알려드리기 어렵고요. 일단은 리프팅은 몇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그 개념이 섞여 있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청바지처럼 탄탄한 피부, 즉 콜라겐이 두꺼운 피부는 잔주름이 없습니다. 근데 콜라겐이 살짝 빠지면서 면발처럼 얇게 됐을 경우에는 잔주름이 생기고 거기에 지방이 처지게 되면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잔주름이라든지 처진 얼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잔주름이 없도록 처짐이 없도록 만든 걸 다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이 리프팅의 방법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을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펼쳐 봤을 때는 피부에는 많은 층들이 있습니다. 이 표피 쪽에서 일어나는 콜라겐 생성은 주로 여기 잔주름, 이런 잔주름들을 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리프팅이고요. 그러니까 주름을 주로 없애는 리프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처진 부분들은 결국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피부를 끌어올리는 방식도 있는 두 개의 방식이 사실 많이 다른데 이 많은 리프팅의 방법들을 전부 다 종류와 방법과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리프팅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이 피부를 올려야 될 분들이 잔주름을 제거하고 나서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잔주름을 제거해야 될 분들이 피부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주름이 제거해야 될 분들이 피부를 올림으로써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도 콜라겐 생성하면 잔주름을 제거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프락셀이라든지 MTX라든지 셀라스메스 각종 피부 처치 부분들이 또한 콜라겐을 생성을 시켜줍니다. 또한 우리가 실리프팅이라고 해서 한 얼굴에다가 20개에서 많게는 200~300개씩 넣는 그러한 리프팅들도 있는데 그런 리프팅도 그런 콜라겐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초음파 리프팅이라고 해서 슈링크라든지 더블로라든지 울세라 등이 여기 콜라겐 생성을 해주는데 이런 표피 쪽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 다 치명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다 매니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처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피부를 끌어올리는 리프팅 경우에는 초기에는 좀 붓기라든지 또는 살짝 패여 보이는, 초반에 좀 패여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붓기가 빠지고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면서 피부가 붓기가 빠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장력들이 조절이 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대부분 다 완화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리프팅 시술 효과는 바로 나타나나요? 리프팅 시술 효과는 기본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시간, 2개월,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고객분들께서 피부 화장이 잘 받고 피부에 윤기가 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경우가 많으세요. 피부 올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로 효과가 나지만 초반에 좀 붓기 때문에 그 붓기가 지난 다음에 좀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맥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프팅 시술 지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 위쪽 부분에서의 기본적으로 지속력은 각각의 층에서 화장품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스킨 테라피라든지 아니면 실리프팅 그 짧은 거 한 몇백 개씩 넣는 실리프팅이라든지 초음파 리프팅의 그 콜라겐 생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울트라브라든지 스컬트라 TR 무슨 오메가 이런 분류에서의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피디오실이 들어간 후에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어느 정도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피부가 잔주름이 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한 2개월 정도부터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좀 효과가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콜라겐이 생성되는 부분이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되다가
한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이제 콜라겐 생성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콜라겐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한 1년 정도는 효과가 간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따라서 녹지 않은 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지속력이 더 길겠고요. 녹는 실 같은 경우에는 실이 녹을 때쯤 해서 대부분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겠죠. 따라서 그 각 병원들마다 그 대표 시술인 경우에 녹는 실이 녹지 않는 실이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술자에 대한 경험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속력을 좀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프팅 시술을 주기적으로 계속 시술 받아야 하나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프팅 시술은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시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 리프팅, 처음에 리프팅을 우리가 나타냈을 경우에는 리프팅이 나왔을 경우에 보통 우리 안면 거상술이라고 해서 피부 귀 앞으로 목 뒤까지 약 한 15cm 정도의 절개선을 내는 그런 여기 부분에 절개선을 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한번 절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절개를 할 경우에 2차, 3차 시술하기에는 굉장히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피부가 처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처지면은 그 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좀 피부를 올려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처지면 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올려주고, 이러한 어느 정도까지 반복적인 시술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칼선을 대는 리프팅보다는 그 실 리프팅을 좀 더 선호하시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의 그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주기적 기간이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좀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리프팅 시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이 노화가 일어나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주기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어느 정도까지 몸에 인체 친화적인 시술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